자, 이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이외의 화면들 참고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회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서 그 수익에 대응한 비용을 계산하자.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몇 년 쓸 것 같아? 그 몇 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서 수익비용 대응을 시키자라는 얘기. 그렇게 한다고 회계편에서 살펴본 거. 자,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했을 때 세법상으로는 오케이 인정을 해주지만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되는 회계처리 감가상각 자체는 회계편을 참고하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일치하도록 정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 자, 그랬을 때 감가상각 자산별 상각 방법은 이렇게 주로 그냥 보통 정액법이고 건축물 이외에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정률 정액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정률법으로 간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미 법인세법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은요. 자, 회사계산액과 세법상 한도액을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됐네요. 25만큼. 그러면은 우리는 상각한 거. 회사가 감가상각한 거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상각 부인액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한도 초과가 나온 거죠. 한도 초과가 되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회사계산액이 세법상 한도 금액보다 떨어지더라 그러면 내가 감가상각비 시인 인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하네. 시인 부족액은 우리는 한도 미달액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네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든 안 하든 그건 네 마음에 달려있어. 뭐라고요? 임의 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임의 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세법상 한도 내에서는 네가 하든지 말든지 또는 얼마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도 미달의 시인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다만 예전에 부인액이 있었다면 상각 부인액, 요 부인액이 있었다면 이 부인액 범위 내에서는 필요경비를 추인을 해줍니다. 이게 유보됐던 게 마이너스 유보되면서 서로 만나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감가상각 방법을 아까 여러 가지 정액법, 정률법도 있고 또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서 이런 부분들 내용연수 신고서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해주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보통 이제 기준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차량은 5년이고 뭐 일반 뭐 시설 장치 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대략 5년이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 10년, 20년, 뭐 30년, 40년 될 수 있어요. 차량도 차량 5년, 뭐 건물 같은 경우 10년, 20년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라고 얘기해요. 차량이 기준 내용연수는 기본적으로 5년. 건물의 경우 뭐 10년부터 해서 40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세법에서는요, 그 기준 내용 연수만큼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 내용 연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가감하면 그걸 우리는 내용 연수 범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준 내용 연수에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이것을 우리는 내용 연수 범위라고 해. 기준 내용 연수 있고 이걸 내용 연수 범위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신고하는 내용 연수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 내용 연수 그대로 적용해도 되고 신고 내용 연수에서 앞으로 또는 뒤로 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년이다. 그러면 20년에 마이너스 25%를 감안하면 15년, 플러스 25% 하면 25년인데 20년짜리가 원래 20년짜리를 15년부터 25년 사이에 네가 내용 연수를 신고해서 적용을 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2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가상각을 더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떨어버리고 비용 많이 잡아서 어떻게 초기부터 세금을 적게 내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뒤에 플러스 25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죠. 하나 또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연수가 그 해당 자산의 물리적 사용연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차량 같은 경우 내용연수를 5년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차는 5년 딱 쓰면 바로 망가져가지고 그 뭐 폐차 처분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 물리적인 사용 내용 연수가 물리적인 연수가 아니고 세법상 또는 회계상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내용 연수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연수를 단축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감가상각을 통해서 처음부터 좀 세금을 줄여가는 방법 요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즉시상각 의제는 뭐냐면 즉시에 감가상각한 걸로 간주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취득가액이라든가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자산가액, 자본적 지출액도 자산가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필요경비로 그러니까 자산에 합산한 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다. 그러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요런 사례들의 경우에는 시부인 계산 안 하고 알았어 그냥 필요경비 인정해 줄게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뭐냐? 수선비 지출금액 600만 원 미만, 직전 3년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장부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그리고 고유목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들 100만 원 이하.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비용 처리하고 가면 됩니다. 생산선비 일부 폐기, 사업 폐지 이런 부분들, 시설물 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즉시 비용 처리한 거 즉시 마치 감가상각처럼 처리를 의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취득가액 산정의 주요 사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뭐예요? 취득가액 자체가 감가상각 기초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할 건가에 따라서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겠죠. 자, 공동사업 중에서 계속 탈퇴 구성원으로부터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탈퇴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면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얘기. 상속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렇다면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끌고 온다는 얘기. 임대형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대형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취득세, 등록세 등은 당연히 가산하는 거고 도메인 같은 거 영어권으로 홈페이지 제작 비용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기구 및 비품으로 모아서 감가상각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회계 처리 사항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회계 탭에서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을 사용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마감 후 2월이라든가 고정자산 등록에서 불러오게서 과거 사용했던 자산은 2월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고정자산 매입이라든가 매각에 대해서는 일반전표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고정자산 등록이 다 등록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일괄 계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장부가액과 비교해서 누락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는 거 그리고 기말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감가상각비 기능키 클릭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 있는 회사 계상액을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 감가상각비로 결산서에 반영하는 이 작업들을 먼저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회계 처리 그리고 하는 사항들 정리를 미리 한번 점검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을 하는데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자 감가상각 세무조정 자체가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하고 양도한 자산 이거는 양도 안 한 자산 계속 갖고 있는 거 팔았다 그러면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에서 마찬가지로 요거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하고 세무 조정할 사항이 있다면 F3 조정 등록해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회사 계상에 그리고 상각시인 범위 내 이 금액들이 다 일치하도록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한도 초과됐다. 한도 초과됐다 그러면 이거 F3 조정 등록 클릭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도한 자산이 있어요. 양도한 자산이 있으면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화면이 틀려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사항 나와요. 그럼 F3 조정 등록 해가지고 조정 등록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미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을 했으니까, 작성했으니까 F12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쭉쭉 다 반영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세무조정하거나 뭐 그럴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요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불러오기, 그냥 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사항이 사실 그렇게 회계상 그리고 세법상 상각 범위액 상각비를 거의 다 일치시키다 보니까 세무조정 사항은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는 세무조정 사항이 나타나더란 얘기죠. 그 내용은 법인세법 규정과 거의 유사한데 약간 차이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당연히 뭐죠? 유형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이다라는 얘기죠. 고정자산이면 뭐, 자, 고정자산이다 그러면 뭐, 감가상각비라는 게 항상 따라다녀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이라든가 운행일지 작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이 되더란 얘기.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구분은 취득이냐, 유지냐. 취득은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취득 관련 비용이 되는 거고 유지 관련은 말 그대로 유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료 중에서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리스냐 렌트냐 차량에 따라서 자,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 리스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일 텐데 이 수선 유지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산식에 따라서 보통 계산을 해서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세무조정은요, 회사 계상에 있고 마찬가지로 세법상 한도에 회사 계상에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가 됐다.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그런데 한도 미달이 됐다.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경우는 한도 미달이 되면 오케이 알았어 네가 안 했구나 해서 끝나버리지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하는 일반 고정자산은 임의 상각제도라고 하는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강제 상각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한도 미달하게 필요경비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경비 비용 처리 송금 산입 해준다는 얘기. 필요경비 산입. 법인세법에서는 송금 산입이라고 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손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유형자산은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뭐 5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돼 있는데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몇 년으로 5년으로 가고 무조건 뭘로 정액법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법인세법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사항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을 해라. 그리고 사적으로 쓴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업무적으로 쓰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미가입했다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 50%만 적용을 하는데 자, 법인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전액 다 왕창 다 송금 부인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50%까지 적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자, 운행기록부 작성하며 업무 사용 비율까지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죠. 이때 업무 사용 비율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고요.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5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500만 원, 1,500만 원 미달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운행기록부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이 운행기록부는 당연하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마찬가지고 운행기록부 작성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차량별로 개별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차가 겁나게 많은 회사다 그러면 짜증 지대로 오겠네요. 자, 모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 한 대까지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 한 대까지는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즉 뭐냐면 한 대까지는 가입을 안 해도 돼요. 한 대까지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얘기는 법인은 무조건 다 해야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한 대까지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 전용 보험 의무 가입자, 복식보기자 보통 그렇게들 전문직 사업자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미가입할 때는 업무 사용 비율의 50%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한다는데 나중에는 법인과 같이 전액 다 필요경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나중에 세법이 그렇게 개정될 예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 문제고.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거 그리고 한도가 초과돼서 그래서 한도 초과돼서 2월 경비 필요경비 산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업무용 승용차별로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업무 사용 비율 곱한 금액에서 8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한도 초과액이 될 거고요. 자, 한도 초과액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차량, 그러니까 우리 소유 차량 그리고 임차료, 리스 차량 이런 부분들도 구분이 되는데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 추후 추인을 위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아니라 유보소득 명세서가 되겠죠. 이건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서식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입니다. 여기서 사후 관리하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인출로 소득 처분하고 추후 추인을 위해서 업무용차 관련 서식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한도 초과액에 대한 2월 송금 산입은요, 어떻게 하느냐? 필요경비 산입 한도는요, 800만 원에서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차감한 이 금액과 한도 초과 2월에 이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일반 차량은 뭐요? 필요경비 산입하면서 이 유보, 요거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자, 나머지는 필요경비 산입 인출 이렇게 해서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 만나서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게 상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 손실입니다. 처분 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처분 손실 손금 불산입액은요. 어떻게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에서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 이 부분이 필요경비 불산입 인출을 하고요. 이때 처분 손실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일반적인 회계상 장부가액인데 여기에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했던 금액이 있다면 요 금액을 더해주게 되면 세무상 장부 금액이 될 거고 그러한 장부 금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그러한 처분 손실 송금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액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다 왜 그러냐면 법인세법하고 좀 혼동이 되다 보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액입니다. 여기도 처분 손실 필요경비 불산입액이라고 합니다. 불산입액 사후관리 이 부분은요 해당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부터 800만 원을
800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 그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달이 된다. 그러면 왕창 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되고요. 폐업할 때 감가상각비 2월에 그리고 처분 손실 2월에 좀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 폐업일에 속하는 연도에 한꺼번에 왕창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 살짝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법인과 개인이 있고요. 대상자 누구입니까? 모든 법인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굉장히 영세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는 해당이 없고.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법인은 몽땅 다 가입해줘야 돼요. 그런데 개인도 복식부기자 의무 가입이지만 사업자별 한 대는 빼줄게. 한 대는 즉 한 대만큼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전액 송금불산입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자 상여, 대표자가 몰았으면 대표자 상여 처분도 소득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50%까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24년 1월 1일 이 부분은 필요경비 100% 불산입, 성실신고자 전문직 사업자 외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100%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라고 돼 있네요. 예. 자, 소규모 사업자 특례 부분이 있는데 법인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 적용 대상 승용차 범위,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가산세 등등등 여러 가지 규정들은 전부 다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서, 비용 명세서 제출해야 되고 제출을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를 하겠죠. 자, 서식 작성은 거의 대부분 다 법인세법과 유사할 거고 몇 가지 차이만 보시면 되는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개인조정 과목별 세무조정 파트에 요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화면에서 작성을 하되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해놓고 봐야 돼요. 왜?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이 부분을 빼줘야 되니까. 법인에서 봤던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물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큰 영향은 없을 텐데 여하튼 먼저 다 하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은 회계관리 파트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에서 비용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전표 입력 본래는 전표 입력할 때 860 코드 뭐 해가지고 차량 업무용 차량 유지비 해서 유리대,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개별적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화면에서 F4 일괄 작업을 통해서 차량별로 비용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고요. 자, 업무용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자의 체크를 여기다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자의 업무 전용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사업자별로 제외되는 한 대가 있다고 했죠. 사업자별로 한 대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때 한 대는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가입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13번 감가상 나머지 뭐 이거 차량별로 하나씩 쭉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 뭐 총 주행거리 요거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은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해 주는 거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임차료 보험료,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차감을 하는 거.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한 70% 상당액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되고요. 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실수하면 회사 계산액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빼고 입력을 하겠지만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보고.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매서서 CF 12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쭉 합니다. 이런 부분 작성을 하고. 자, 직접 입력한다는 얘기 여기 나왔죠. 요거 쭉쭉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하고 처분 손실의 한도 초과에 대한 세부 조정 내용은 여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
전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자동 반영하는 법은 단기 매각 차량은 어디 45번 양도가액에 입력해야지 단기 처분 소실익이 자동 계산이 될 거예요. 관련되는 부분들 쭉 다 정리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F3 조정 등록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리스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그 자가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임차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면 보통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필요경비 산입 때는 추인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후관리 해줘야 된다는 거. 전기 2월액 자료는 전기 서식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단에 이거 전기 클릭하게 되면 전기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업무용 수용차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 살펴봤고요. 주요 내용은 거의 법인하고 비슷한데 개인 약간 차이점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